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방송 UCC VIP에 접속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 소장이고요. 좌측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흠 기자입니다. 참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서로 간에 그 타임이 좀 맞질 않아서 지인자에게부터 UCC 방송을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의견을 만날 때마다 교환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 기회가 또 잘 이루어져서 4월 첫 주 서울 경마부터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방송인데 우리 조지흠 기자님 잠깐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 2달 정도의 사실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여러분들께 UCC 방송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박 소장, 예전 필명은 박진호 위원이었었는데 제가 경마 스승이다 할 정도로 이 경주 분석력과 복귀관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가 아니라 저는 탑이라고 항상 어디 가도 얘기를 할 정도로 탁월한 분석력을 갖고 있는 박 소장이고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 마사회 해설 방송이나 그리고 또 이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수협회 취재 14년 차네요. 올해로 벌써. 그러니까 20기 세영이 최범현 이런 기수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14년 차 기수협회의 취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질 좋고 살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가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사람 모두 다 특징이 그렇게 막 으쌰으쌰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조곤조곤하게 차분한 톤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 방송 자체가 저희가 VIP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VIP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제목을 VIP로 잡아봤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4월 첫 주 서울경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첫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죠. 국산 6등급의 1000m로 첫 경주 출발합니다. 6번마 꿈캐라가 나왔네요. 주행심사 첫 번째는 너무 허무맹랑하게 이제 부진한 모습 속에서 불합격이 됐고, 그러나 기본 걸음발을 분명히 거기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뛸 말이다 캐치가 됐었는데 웬걸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 너무 좋은 기량을 보여줘가지고 데뷔전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결국 좀 깨졌어요. 그렇죠. 그 페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6번마 꿈캐라 한번 짚어주시고 또 실전 막권에 입각해서 우리 조지흠 기자님이 또 현장에서 권해드릴 마필 좀 세게 보고 계신 마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마 꿈캐라가 직전 경주 데뷔전이었습니다만은 인기 순위 이제 1위를 기록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열심히 타는데 깨졌습니다. 페인을 알아봤더니 일단은 실전을 처음 뛰는 마필인데 악벽이 말이 좀 심합니다. 악벽이 좀 심해요. 그래서 기승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이번 주에 그 훈련을 맡았던 문세영 기수도 조교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실 목차로 더블 드래곤한테 목차로 깨져서 저 3차게 머물렀을 뿐이지 이 6번마 꿈캐라 갖고 있는 잠재력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편성에서는 6번마 꿈캐라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편성이고요. 조지흠이가 이번 경주에서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 하면은 이번마 럭키스톰입니다. 럭키스톰 역시 이번 경주가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당시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사실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근데 주행검사를 대비한 준비 과정이 상당히 탄탄했어요. 그래서 허재영 감독과 또 훈련을 했던 이 정재영 기수와의 인터뷰를 해봤는데 데뷔전부터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목요일 날 발주 연습을 끄는데 목요일 발주 연습 시 2번마 럭키스톰의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1경주에서 조지흠이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2번마 럭키스톰 관심권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번마 꿈캐라는 어쨌든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데뷔전에서 그 위지 히어로가 역시 센 말이었다라는 게 바로 지난주에서 또 증명이 됐어요. 지난주에 또 완승을 거뒀는데
그 위즈히어로가 외곽에서 선행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꿈캐라가 생각했던 그 전개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6번 마 꿈캐라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의 마필 중에서 2번 마 럭키스톰 아주 자세한 설명 우리 조 기자가 해주었습니다. 안쪽이기 때문에 뭐 6번 선행 가고 2번 따라가고 외곽 쪽에서 인기 모을 마필들 뭐 땡길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뭐 현장까지 좀 잘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 6번, 2번 마권으로 포인트를 삼으면서 그 외적인 좀 부분은 또 현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1호 경마의 1경주와 분할이 됐죠. 그만큼 좀 약한 편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액면대로 정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마 아웃킷이 일단 주행 검사를 다시 받기는 했지만은 내측 사행 때문에 또 외측 사행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는 그 주행의 단점 때문에 재검을 다시 받고 오는 그런 좀 불명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먼저 첫 입상을 예전에 기록했을 만큼 기본기는 있습니다. 6등급 정도는 언제든지 탈출할 마필이다라는 거죠. 문세영 기수가 재검을 받고 나서 이제 3착에 갖다 댔었는데 그 액면만 가지고도 뭐 나머지 마필들을 충분히 액면에서 벌써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입장이다 보니까 도저히 5번마 아웃캣은 뺄 수가 없어요. 아웃캣은 놓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조지현 기자님, 일단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거나 그냥 봐도 참 어디 쓸 데가 없는 그런 마필들 같은데 혹은 뭐 5번 아웃캣을 뒤로 밀어보고 싶을 만큼 좀 세게 보시는 말들이 있는지. 일단은 뭐 5번마 아웃캣은 저도 인정입니다. 직접 사실은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었었고 그다음에 문세영 기수도 기승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게 됐습니다. 2주 만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전과 대비해서 말이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판단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악벽이 어느 정도 잘 제어되느냐인데 박태종 기수의 노련미라면은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편성에서 악벽 잡고 오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마 아웃캣에 대해서는 크게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아까 초반에 박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요일 날 국산 4등급의 1700m 레이스가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경주가 일요일 1경주와 분할이 됐어요. 좀 어렵진 않죠. 분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도 서로 준비가 안 된 마필들, 그러니까 출마 투표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마필들까지 이번 경기에 몽창 몰렸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성이 약한데 한 마리만 꼽자면은 뭐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이번마 켄터키 코드가 직전 대비해서 컨디션이 올라온 마필이고 취재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에서도 제가 이 39조 마필인 2번마 럭키스톰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2경주에서도 똑같은 2번 게이트의 39조 말인 2번 켄터키 코드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고요. 그렇죠. 그 속에 또 5번마 아웃캣은 당연히 좋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스타트 땅 하면. 문제는 5번마 아웃캣보다 더 먼저 앞쪽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 중에 하나가 아웃캣의 동반 입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그중에 2번마 켄터키 코드를 조지음 기자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5번 아웃캣 놓고 가야죠? 그렇죠. 예, 2번마 켄터키 코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경주입니다. 자, 국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조금 인기도가 좀 많이 분산이 될 듯한 분위기예요. 일단 뭐 6번마 조계산이라든가 9번마 스윕 2000 일단 뭐 직전 경주 2착, 3착을 나눠 가졌던 두 마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주 속에서 뭐 편성 안 세네 한번 들이대 보자 이렇게 또 기세 좋게 승부의 칼을 뽑아들고 나오는 마필이 있게 마련이니까 현장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6번, 9번의 인기도를 깨뜨릴 수 있는 후보 중에서 일단 우리 조 기자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번, 9번의 인기도를 이제 깨부술 수 있다. 사실 6번, 9번이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죠. 이 8번 오피세미까지. 그래서 네. 이제 그 세 마리 인기만데 저는 그 세 마리 6번, 9번, 8번보다도 그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리틀 엔젤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그야말로 뭐 크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엄지강호, 보라전, 상당히 라우프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틀 엔젤스가 그걸 쫓아가기에만 사실 급급했어요. 털레 뛰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힘도 없이 말이 데뷔전에서 별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김동수 기수가 훈련다운 훈련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훈련다운 훈련을 했고 그에 걸맞게 김동수 기수와의 제가 인터뷰 내용도 괜찮고 마필이 이제 좀 끌고 가려 한다. 마필이 좀 끌고 가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3번 리틀 엔젤스가 초반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분명히 앞선을 제압을 할 거예요. 앞선을 제압을 하면은 나머지 인기마들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훈련 때와 또 변화된 걸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리틀 엔젤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설명이었고요. 4번마 리틀 엔젤스를 우리 조 기자님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이제 살짝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도 좀 중요하지만은 경마라는 게 또 이번 주 하루 끝내고 뭐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자면은 5번마 2손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종합지 백판이에요. 종합지가 아직 안 나왔지만 거의 백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행심사 때 아주 똥말은 아니겠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데뷔전에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외곽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요 마필이 최대한 앞쪽에 붙어갈 조건이라면은 6등급을 벗어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입상의 조건을 못을 박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아주 강력한 혹은 발놀림이 무진장 빠른 그런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이 손이 그 가능성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발놀림이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상태도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적어도 직접 조교한 최원준 기수라면은 그 조교한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초반에 으쌰으쌰 할 겁니다. 카메라 바를 한 번은 받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레이스 운이 좀 잘 풀리면은 바로 고배당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6개월은 긴 호흡으로 변화 과정을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고배당 마필 그리고 복병 마필 두 마리 3경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맨 하위군 경주만 지금 오전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썩 좋은 놈이 없어요. 크게 발전할 어떤 그 잠재력이 보이는 마필도 없고 3번마 더블 드래곤이 그래도 뭐 이번 경주 정도라면은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자막인데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 가면은 3번마 더블 드래곤, 7번마 해피투데이, 그다음에 9번마 제피로스 뭐 이 정도가 아마 비슷하게 지금 팔릴 분위기입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이 세 마리 중에 사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 확률이 높다. 가장 센 말이다. 한 마리 꼽자면은 저는 3번마 더블 드래곤이라고 봅니다. 더블 드래곤이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7번마 해피투데이나 9번 제피로스가 사실 그렇게 센 말이 아니라는 거죠. 등 떠밀려서 똑같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3번 더블 드래곤은 데뷔전에서는 몸이 사실 많이 무거웠다는 후문입니다. 몸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서도 3번 더블 드래곤이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했고 몸이 많이 가벼워진 이번 경주에서는 1200m 거리 이 3번 더블 드래곤이 기본적으로 힘과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더 좋아진 이번 경주에서는 3번 더블 드래곤이 세 마리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가장 센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 말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일단 뭐 1300, 1200을 7번 해피투데이가 뛰어봤기 때문에 1000m 그것도 착착 크게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2차 그런 더블 드래곤이
뭐 쌍대가리 강하게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인기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기본 원단 능력 역시 조지엠 기자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번마 더블 드래곤이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현재 걸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주행심사 때 흙 맞는 게 좀 걱정이스러웠거든. 그렇죠. 데뷔전 때 1번 게이트에 처박혀 있어서 조금 정도의 염려가 됐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차선을 장철 기수가 잘 골라서 직선주로 딱 채찍 몇 방 때려갖고 그냥 여유 있게 2차가 온 겁니다. 코 차이로 죽을 힘을 다해서 목 차이까지 좁혀서 뭐 이렇게 해서 2차가 온 게 아니라 뭐 2차는 하겠구나 이미 알고 툭툭 2차를 갖다 댄 거예요. 외곽 쪽이었으면 전 무조건 그냥 쌍으로만 3 놓고 때립니다.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인데 4번, 5번, 6번이 다 느리기 때문에 사실 레이스 프로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1200m인 만큼 거리적인 여유도 있고 저는 3번 더블 드래곤의 쌍승식 막권 조심스럽게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기타 나머지 뭐 인기 마필들하고 큰 복병권의 마필이 없어서 압축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방사 갖고는 돈이 안 되고 대신 이제 3번마 더블 드래곤 저 개인적으로는 쌍승식 막권에서 좀 포인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넣고 4경주 배팅하는 걸로 정리합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아주 단출한 편성이에요. 6번마 IM4U 뭐 3차 5차 같지만은 야, 이것만 해도 뭐 여기서는 대가리 깜이네요. 6번마 IM4U.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편성에서 이기겠다 싶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뛸 말이기 때문에 걸음이 있는데 조금 편성운도 없고 선두권도 좀 세게 만났었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6번마 IM4U를 좀 봐야 되겠고 후차권이 일단 또 여러 방 사갖고는 돈이 안 되겠고 6놓고 그래도 한 서너 방 정도는 빨간색 배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마리만 한번 추천해 주시죠. 일단 1번만 해피레이서를 이번 경주 이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가면은요 이번 경주가 분명히 6, 7배당이 1.8배, 뭐 2배 언저리에서 분명히 뚜껑이 열립니다. 이 7번만 자진몰이가 이 매니피 3개에다가 1억 5천짜리 말, 그래서 문세영 등짝, 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 뭐 이래갖고 무조건 팔리는데 분명히 7번만 자진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편골절 수술 이후에 7개월 반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배당에다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몰빵으로 돈을 집어넣기에는 편골절 수술하고 7개월 반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7번 자진몰이의 저배당은 의식적으로 배제하고요. 말씀드렸던 1번 해피레이서가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초반에 잘 붙지도 못하고 좀 느립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7번마 자진몰이가 툭 튀어나가면은 그렇게 선입권이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번 해피레이서가 말이 일단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늘어난 1200m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해피레이서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레이스에서 1번 해피레이서 역시도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절대 뒤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엉뚱하게라도 현장에 좀 이렇게 택도 없이 바람 부는 애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애들이 좀 출연을 해줘서 배당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1번만 해피레이서를 권해주셨고 나는 문세영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자진아리가 주행심사 때 그 모습이 자꾸 재검 때 모습이 자꾸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나갔을 때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를 끊어버렸다면은 하만식 기수가 크게 7번이 무서워서 일찍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거 7번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림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꼭 배팅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이 7번 죽여버리면 1번 해피레이서가 올라가기 참 좋죠. 거리도 늘어났고 1200m 좋습니다. 어쨌든 거리가 늘어난 측면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1번만 해피레이서 체크하시고요. 또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장점 7번만 자진아리의 최종 현장 컨디션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고요. 모두 13마리 출전했습니다. 저희 VIP UCC 방송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승부에 나서는 토요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UCC에서 딱 두 가지 승부가 있습니다. 메인 승부와 그다음에 스페셜 승부. 그러니까 메인 승부는 글자 그대로 그날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자신 있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 경주라는 뜻인데 이번 6경주를 조재범이가 VIP UCC 처음으로 메인 승부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요. 팔리는 인기마들 그러니까 뭐 6번마 로열시티라든지 9번마 보라존이라든지 10번마 맥킨지걸 6번, 9번, 10번이 하나같이 완벽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6번마 로열시티 같은 경우는 뒷심이 부족한 것을 최근에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태종 기수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서 팔리는데 그 부족한 뒷심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 9번마 보라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승급전을 치릅니다. 어쨌든 간에 승급전을 치러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상당히 약한 편성이고 또 경마가 기록 경마는 아닙니다만은 주파 기록 자체가 그리 미덥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10번마 맥켄지걸도 사실 직전에 인게이트에서 상당히 최적 조건으로 경주 레이스를 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두 달의 공백이 있다는. 그래서 지금 6번, 9번, 10번 팔리는 인기마들이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놓고 칠 마필, 놓고 우리가 막건을 사야 될 마필은 직전에 탔던 기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 복귀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박 소장 같은 분들은 아까 제가 방송 찍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복귀에서 이미 걸렸어요. 복귀에서 이미 걸렸고 뭐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좋은 마필. 1200m 아주 잘 골라왔습니다. 원했던 기수가 직전에 너무너무 아쉽다. 말도 좋아진 거 확인을 끝냈고 근데 안 팔립니다. 이거 때려야죠. 그 마필 놓고 VIP UCC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재범이가 시원하게 한번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이번 7경주가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능력만은 없지만은 편성 속에서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뚜렷하고 또 복병권에서 분명한 조짐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마필이 있어서 아주 재밌는 배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너저분하게 가져가지 않고 변화된 모습이 포착된 고배당 마필은 딱 한 마리 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배당이 보이는 그런 경주긴 한데 이번 저배당은 사실상 배팅 가치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 둘 중에 깜빡이를 형성하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에는 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그 깜빡이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후보 중에서 분명한 왁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방 때리고 고배당 마필 하나 가져가면서 양방으로 배당도 중배당 이상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배팅으로 접근한다면은 중반부에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깜빡이 꺾고 붙어보는 박 소장의 메인 추천 경주 7경주 현장에서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8경주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인기도가 그래도 11번 쿨터치 정도는 뭐 배당판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부담 중에 조금 올라간 측면 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외곽이다 보니까 선두권에 갖다 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또 아주 빠른 또 선행 원단 선행력이 좋은 마필은 없어서 김혜선 기수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뭐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조재범 기자님, 이거 좀 내용으로 뛴 가락들은 실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가락들은 거의 다 뭐 거기서 거기 뻔한데 조금 변화의 폭이 좀 큰 그런 내용 있는 마필 복병권에 있으면 하나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없으면 뭐 조재범 기자님이 세게 보시는 마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1번 쿨터치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반가운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 말이 좋아졌다는 내용으로 이거 쌍승으로 딱 때려갖고 제대로네. 사실 41배짜리 맛있게 먹었는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그에 반해서 걸음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여기서 열하나 쿨터치를 빼고 경마하는 거는 사실 제 경마관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막연히 부담량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겠느냐. 물론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부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거 하나 갖고 이 편성에서 얘를 제외하고 경마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11번 쿨터치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8만 번 머스탱 정도 인기를 모을 거고 4만 일진화랑도 인기를 모을 텐데 둘 다 조금 뭐 내용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4번 일진화랑이나 8번 머스탱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인기를 모읍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지금 외곽에 있는 이제 노돈 사일런스 제가 일본 말을 상당히 싫어해요. 일제만데 일본 말이 사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이 미제나 호주선한테 확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운검 정도가 지금 뭐 일군에서 좀 뛰고 있는 이제 일본 말인데 이 노던 사일런스가 외곽에 오히려 좀 더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있고 주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 1200m입니다만은 외곽에서 그 스피드 그대로 밀고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기마들을 제압할 수 있는 복병 세력으로는 12번 노던 사일런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마토 사쿠라? 야마토 사쿠라. 이게 뭐 많은 인기를 모았던 일본 말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 다이와라지. 다이와라지. 네. 참 다이와라지는 뭐 다들 기억하시고 워낙에 건강하게 오래 참 뛰어줬던 그렇죠.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11번 쿨터치 인정하면서 좀 짭짤한 배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여겨집니다. 그래도 12번 노던 사일런스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 정도의 액면을 쌓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재음 기자의 추천대로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배당이 좋아요 일단. 배당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저는 4번마 일진화랑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작년에 그 딱 한 번 2차 왔을 때 좀 주워 먹었던 마필이어서도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는 뭐 도저히 맞고 살 수 없는 그런 편성만 나왔어요. 지상제일의 뉴 시크릿 삭스, 뭐 11월달에 천망, 이스트 퀸, 콩코드 2, 뭐 얘를 어떻게 눈길조차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제외를 해왔는데 걸음이 더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편성으로 2차권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기본기 때문에 자 12번 노던 사일런스와 함께 이 4번마 일진화랑 현장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으로 갑니다. 1300m 경주고요. 이제 조금 걸음발이 좀 튀고 있는 마필들 출전을 합니다. 1번 마 필승 예찬부터 외곽 쪽으로 걸음발이 있는 마필들 좀 보이는데요. 1번 마 필승 예찬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는 아닙니다. 조금 더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4살짜리 순말이지만은 이런저런 좀 아쉬웠었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푹 쉬고 돌아와서도 금년 1월달 큰 문제 없이 또 실전 감각을 회복을 했고 전경주를 조금 강수를 두면서 무리를 했는데 말이 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준비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 될 말 문세영 기수가 계속 욕심내지 않죠? 그렇죠. 또 안 될 말 계속 태우지도 않습니다. 36조에서 문세영 기수라 1번마 필승 예찬 박 소장이 좀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조재임 기자님. 지금 이번 경주가요. 그 8경주 전까지 저희 VIP UCC 방송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사실 어거지라기보다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편성 속에서 소위 말하는 변마들이나 이런 말들을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능력마들끼리의 대결 싸움이 이제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상위군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번 경주 역시도 팔리는 인기마들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짱짱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짱짱해요.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 필승 예찬의 선행, 인트맨도 좋고 또 승무전을 치릅니다마는 10번마 썬버스터의 직전 대비 줄어든 부담 중량의 기본 능력. 썬버스터 지금 이번 경주 뛰는 거 보고 아마 더비까지도 코리안 더비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페이스인데 어쨌든 인기마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배당 가치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딱 하나 이제
덜 팔립니다만은 제가 이번 경주에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마필은 이제 2번마 파티레이나입니다. 5살짜리 앞말이고 사실 직전 경주는 팔렸습니다만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아서 틀린 경주였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직전에 일단 말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베스트는 못 미치는 가운데 1번 게이트에 최근에 정말 기세가 무서운 김혜선 기수가 잘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어오고 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승할 걸 못해 상당히 아쉽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갈기가 말이 길어서 직선에서 갈기에 자꾸 이 고비가 엉킨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추진을 잘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직전보다 컨디션이 올라왔고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 파티레이나가 지금 분명히 인기도 좀 밀려 있지만 저는 어떤 승식이라든지 파티레이나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번 파티 레이나 아주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또 앞뒤로 내용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곱씹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기타 지금 언급이 안 된 마필 중에서 뭐 8번 에코블루도 있고 12번 캡틴 로드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기본적인 배당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추만 잘 세워서 공략하더라도 이건 뭐 살짝만 비껴 맞아도 충분히 총알이 붙어 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구경주. 자, 복병권에서의 2번마 파티레이나 또 주모 좀 해주시고 1번마 필승야찬 10번 썬버스터 이런 마필들 기본으로 보셔야 되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감합니다. 10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13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박 소장님의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와는 다른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뭐 눈에 띄는 8번마 선스트롱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교체가 됐고 적정거리 내려왔고 훈련 잘했고 8번마 선스트롱을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간다. 박 소장님께서는 이번 경주를 이제 스페셜 경주로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스페셜 경주라는 타이틀은 놓고 들어갈 만한 아주 재미있는 하나짜리 배당 마필이 있거나 혹은 단통을 아예 들어가 볼 만한 뭐 받치기 없이 그냥 단방 들어가 볼 만한 좀 배팅의 가치가 있는 경주, 배팅 가치를 최우선시해서 선정하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10경주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가운데서 전자입니다. 배당 마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충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전개를 그려봐도 이 차게 꼬박꼬박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가능성이 참 재밌는 그런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 때문에 이번 10경주를 배당 추천 경주로 삼았고요. 인기 마필 중에 2마리 다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한 마리는 완전히 자르고 딱 한 마리 엮어가지고 멋진 스페셜한 그런 배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지음 기자의 스페셜 추천 경주입니다. 인기마 구도는 조금 뚜렷해 보이는데 팔릴 만한 마필들, 뭐 최근에 잘 뛴 마필들이 기본적으로는 팔릴 수밖에 없죠. 1번부터 3번, 4번 기본적으로 이제 등짝도 좋고 최근에 성적도 좋고 눈에 보이는데요. 자, 요런 경주를 스페셜 경주로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4번마 신규 강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좀 단점을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죠. 3.5kg가 직전 경주 대비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것도 참 고민스러운 경마 팬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축으로는 가져갈 수 있느냐, 빼기는 좀 찝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해주실 우리 조지음 기자 스페셜 추천 경주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경주는 뭐 단통 승부는 아닌 배당 좋은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배당 마필을 놓고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만 라크윙, 3번만 럭키뮤직, 4번 신규 강자, 9번 시티레이서. 인기 순위가 아마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기마들 중에 치명적인 약점, 제가 자꾸 가끔 이런 말을 최근에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가 못 들어오냐. 그 약점이 이 경주 조건에 녹아나면은 그 마필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인기 많은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필은 사실 4마리 중에 1마리 완전히 제외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마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조재범이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현장에서 놓고 갈 충만은 내용적으로 일단 상당히 좋고 전개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몇 번을 돌려보고 몇 번을 내용을 알아봐도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안 팔릴까 상당히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렇다면 한번 때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갖고 왔습니다. 자, 11경주 조재범이의 스페셜 승부경주 현장까지도 변함없이 복병마를 배팅에 충마로 놓고 시원하게 다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펼쳐지는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야, 이 5분마 소통시대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경마 팬들하고 참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배반을 하질 않는 계속 이제 팔릴 만한 편성에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팔린 입장에 걸맞는 걸음발과 전개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5분마 소통시대는 저는 못 보일 것 같아요.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마 소통시대. 휴양마필 중에서는 3번마 왕성 1년 만. 예, 그렇죠. 너무 오래 쉬었는데 이거 좀 잠깐 짚어주시고 우리 조지현 기자님의 추천마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분마 소통시대 58kg입니다만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세나 특히나 직전에 이제 외산마들하고도 같이 한번 붙어봤는데 기대대로 잘 뛰어줬고 58kg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3번 왕성 1군에서 놀던 말이죠. 1군에서 놀던 말이고 진짜 데뷔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뛸 것 같았었고 사실 잘 뛰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 부상과 함께 1년 만에 나온다. 1년의 공백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3번 왕성이 현장에서도 멀쩡해 보인다 손 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배팅권에선 제외하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시 완벽한 준비는 아직 되질 않았다. 그렇죠. 내용적으로도 참 덜덜해 보이는데 3번만 왕성 내용 잘 들으셨죠? 분명히 일어설 마필입니다. 아직 14번밖에 뛰질 않았고 복승률이 어마어마하죠. 1군 갔다 내려온 강급된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만 왕성은 방금 들으신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추적 과정 저희 VIP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은 왕성이 아주 멋들어지게 제기할 때 다 같이 환호하는 또 그런 장면 연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마 소통시대 축으로 3번마 왕성은 재검 때 얼마나 좋았기 때문에 복병급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VIP 방송에서 일단 공개적으로 배제시키는 마필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의 마지막 제13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200m 마지막 이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이거 뛸 것 같은데 1200m 아주 빠른 스피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1번마 와일드 미스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박으론 기수한테 배반을 당했죠. 그렇죠. 박으론 기수가 진명불패를 선택을 했고 그놈 가지고 머리를 쳤습니다. 근데 선행 의지가 와일드 미스터리는 전혀 보이진 않았죠. 따라가 봤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말 자체가. 결국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다. 그거 알고 있는 박으론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빠른 마필들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1번을 달고 있는 와일드 미스터리 때문에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1번이 아예 선행을 시원하게 까고 나가서 다시 한번 버티기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전개는 혼전이라는 얘기인데 조지현 기자님의 추천 마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7번마 금세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이 새벽 1시인데 아직 종합지 사전 인기도 종합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인기도를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마 금세기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센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센 말이고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센 말이고 걸음이 분명히 더 있는 마필입니다.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직전 같은 경우 강급이 됐죠. 이번 경주가 여러분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얘가 10월달 그 전에도 그렇지만 혼합 2등급에서 뛰다가 이제 강급이 됐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전혀 인기를 모으지 못했습니다만은 진짜 깜놀한다고 싶을 정도로 잘 뛰어줬고 이번 경주 직전 경주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에 직전 경주만큼만 띄워준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선두권이 분명히 빠르게 진행될 소지가 크다. 이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7번 금세기가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마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이 무너지면 참 그 2번 막 퀸 엠파이어부터 해서 뭐가 들어와도 참 그렇죠. 이해가 되는 그 전개가 될 건데 11번 소천하가 1,400은 아니지만 1,200이라 조금 좀 거리가 타이트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나가기 전에 이 청해마가 한번 들어온다면 앞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앞이 안 무너지고 주석으로 끝나버리면 뭐 소천하는 택도 없는 거고 그러나 11번 소천하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인기도 모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번 경주는 단거리라고 해서 소천하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전개의 어떤 그 이변이 연출이 된다면은 이 청해마 11번에게도 찬스가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마 금색이 11번 소천하 두 마리의 배당 있는 아나짜리 두 마리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토요경마 13경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은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